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르TV의 쩐데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지수 그리고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보면서 서서히 이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 보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21포인트로 3200포인트 돌파 후 종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980포인트를 뚫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6778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순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도 아쉽지만은 순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쉽지만 어쨌든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에서 상대적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의 우군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외국인의 움직임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이 뭐 상승은 했지만 기관과 외인이 다 순매도를 해버렸어요. 그 점이 좀 아쉽고, 긍정적인 점은 다만 코스닥이 어쨌든 980포인트를 넘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쓰리바닥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이 수산중공업이 보시면 소위 말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좀 엮여서 상승 3파까지 다 준 상태거든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상승 3파까지 다 줬는데,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승 3파를 다 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보통은 이런 흐름이 나오죠. 보통 1차적으로 그냥 흔히들 우리가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흐름을 자체를 봤을 때에 보통은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1차, 2차 상승, 3차 상승을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죠? 이런 어떤 흐름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선은 대선 관련주랑 엮였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통념에 뭐 벗어나지 않는 이런 파동의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그 개별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이슈화와 함께 커플링하면서 더 상승을 할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같아요. 우선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부분이 테마로서 움직이기 이전에 과연 이 회사는 그렇다면 어떤 상태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테마로 엮이는 바람에 반짝 상승했다가 테마가 사라져버리면 곤두박질 쳐버릴 상황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은 시가총액은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동주식 수는 2,700만 주. 사실상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었던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홍준표까지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 세게 갔던 종목들, 특히 이 윤석열 관련주로 보면 서현 탄메탈, 덕성우 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적고 유동주식 수가 적어요. 시가총액은 3천억 언더니까 적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식수는 조금 많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 수산중공업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본다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00억, 1500억, 1300억, 지금 1분기 426억이니까 단순 계산해서 곱하기 4 하면 얼추 작년에 매출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분기 17억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재무제표상에서의 크게 좋을 것도 없고 크게 나쁠 것도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떤 움직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그렇고 장중에 막판에 주가가 들어 올려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분봉으로 한 10분봉을 좀 볼까요? 오늘 분봉을 보면 오늘의 흐름은 장 초반에 강하게 좀 들어 올려놨다가 쭉 밀렸다 다시 5250원을 종가로 좀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좀 했고 30분봉으로 조금 더 흐름을 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5250원이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30분 봉상의 120평선 돌파는 했지만 5,500원 정도는 좀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돌파를 좀 해줘야 60분 봉으로 본 거거든요. 이게 역대급 고점입니다. 8,190원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추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으려면 저는 5,500원 정도의 수준은 좀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5,590원 정도, 이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만 이 상승 윗구간에서 그동안 계속 그 저항을 뭐 지지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았었던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들고, 일봉으로 단순하게 좀 살펴보면 우선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산중공업 정직하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해서 드라이브 건 다음에 22평선이 깨지면 밀렸고 22평선을 양봉 돌파하면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 흐름이었고, 과연 오늘의 이 5250원의 이 양봉 이후에 내일 과연 종가 기준으로 22평선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22평선 얼추 보면 5,400원 조금 넘거든요.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돌파를 해서 좀 상승의 드라이브를 건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갭도 이번에 워낙 밀리면서 갭 메우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갭도 다 메워버렸고 빠지면서, 그죠? 이제부터는 그동안 밀렸던 거에 대한 그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내일 과연 오늘 시간 외 단일가에서 이 수산중공업이 5,360원으로 2.1%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 5,360원 2.1%. 그러면 5,360원이라는 자리는 아직은 여기 조금 못 미쳐요. 요 한 5,440원 정도. 그러니까 이 22평선을 맞닿는 자리보다는 아직 조금 못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3% 이상은 상승하면서 여기를 뚫어주고 양봉이 세워져서 이런 식의 좀 흐름이 나오면서 가야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뭐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틀어주는 느낌을 가야만 1차적으로는 그런 상승에서 1차적으로는 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까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1차적인 상승의 목표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단 22평선을 좀 양봉으로 내일 돌파해주면서 윗골을 달면서 밀린다거나 그런 흐름 없이 한번 돌파해주고 단봉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양봉이 하나 더. 그러면 한 6,000원까지도 돌파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닫고 나서 밀리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한다면 이때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 이 마의 오픈을 넘어서 지금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 지금 현재 단일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낙연 넘어서 정세균까지 이 정세균 총리의 소위 말하는 이 이슈화가 더 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아마도 주가가 흔들리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지 않겠냐. 만약 그게 아니면 단기적인 그냥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고, 이런 거죠. 우선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요, 이런 흐름에서도 봤을 때는 1차적인 상승, 2차적인 상승, 3파에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양봉을 뽑아놓고 볼린저 밴드를 타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쭉쭉쭉 이렇게요. 이런 흐름을 줬었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일도 역시 20평선 돌파하면서 만에 하나 한 이번 주 안으로 계속 양봉이 나오는 바람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면서 올라갈 때 이런 식의 한번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비중을 실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22평선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거나, 돌파했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6,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상승의 흐름은 잡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만큼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자리가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이 한번 모았다가 팔고, 또 모았다가 팔고, 다시 또 이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은 사실 거래가 많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으로 따지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순매수를 지금 해서 어쨌든 간에 상승을 좀 했는데요. 그만큼 거래가 지금 거의 없는데 이렇게 양봉이 쉽게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그만큼 어찌 보면 물량이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안 나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하기도 용이하고, 반대로 그전의 보유 물량들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런 중요한 자리다. 여기서 만약에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고 기존에 물량을 보유한 누군가의 물량들이 쏟아지면, 아니면 상승하면서 물량들을 털어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 그 누군가의 어떤 움직임과 소위 말하는 주포의 어떤 핸들링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느냐, 아니면 반짝 상승하고 밀려버리느냐. 내일은 아마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외에서 2%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요. 내일 상승 반짝 주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그램 매도가 많아진다 라고 하면, 아마도 외국인 혹은 기관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개인이 좀 받아가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거래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은 매도를 치고 프로그램 매수는 붙어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해볼 만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 쩐데리TV와 유한타증권 제휴 컨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의 유한타증권 아직 개설하고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계좌 개설 앱 설치를 통해서 유한타 스마트 계좌 개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개설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좌 유치 정보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클릭 후에 제휴 컨텐츠와 쩐데리 조회 등록까지 해주시면 제휴 컨텐츠로 등록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유한타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휴 변경 등록 요청이 됩니다. 이렇게 좀 제휴 등록을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제휴 등록 후에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화면들, 그 제휴 전문가로 세팅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수산중공업은 아마도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상승이 이어지는지 내일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유한타증권 등록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